주식 공부 한 번 안 하고 한 종목이 망해서 전부 잃을 걱정 없이 1억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워렌 버핏이 아내에게 유언으로 남긴 투자법이 바로 그 답입니다. S&P 500 ETF. 매달 50만 원씩 10년을 넣으면 원금 6천만 원에 수익 4천만 원이 더해져 1억이 됩니다. 예적금으로는 같은 기간 6,900만 원에 그칩니다. 차이는 3,100만 원. 신입사원 연봉 한 해치입니다. 60년간 전문가들도 이기지 못한 이 전략의 원리와 실전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금 6천만 원에 수익 4천만 원. 이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매달 통장을 스쳐가는 이자에서 시작됩니다. 열심히 50만 원씩 꼬박꼬박 10년을 넣었는데 예적금 이자로 불어난 돈은 고작 900만 원 남짓입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입니다. 은행에 맡겨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재테크를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 차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적금 만기 문자가 올 때마다 기대보다 초라한 숫자에 실망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주식 투자 이야기에 솔깃해지다가도 원금이 사라질까봐 겁이 납니다. 피 같은 돈인데 잃으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예적금이라는 안전지대에 붙들어둡니다. 하지만 그 안전지대가 정말 안전할까요? 연 3% 금리로는 1억 원을 모으는데 10수년이 걸립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집값과 교육비는 더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예적금의 진짜 비용은 잃지 않는 대신 얻지도 못하는 기회비용에 숨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다른 선택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개별 주식에 뛰어들자니 막막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게다가 개별 주식은 위험합니다. 내가 고른 한 종목이 실적 부진이나 스캔들로 반토막 나면 내 자산도 반토막 납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 전체가 사라집니다. 예적금은 너무 느리고 개별 주식은 너무 무섭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P 500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500개 우량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은 지수입니다. 그중 몇 개가 망해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2013년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유언할 것이다. 남에게 권하는 투자법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앞서 S&P 500이 미국 시장의 80%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구니 안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그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도 위에 펼쳐놓으면 동부 뉴욕에서 서부 실리콘밸리까지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이어집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 시애틀의 클라우드 서버 농장, 텍사스의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까지 이 모든 산업의 정점에 선 기업 500개를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S&P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의 이름을 딴 것이고 500은 편입된 기업 수를 뜻합니다. 1957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가장 크고 안정적인 기업들만 엄선해서 담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전체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실적이 흑자여야 합니다. 흑자란 회사가 번 돈이 쓴 돈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돈을 잘 버는 튼튼한 회사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기준 상위 기업을 보면 엔비디아가 7.5%로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6.7%로 2위, 애플이 5.6%로 3위를 차지합니다. 그 뒤를 아마존과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업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아이폰 알람으로 눈을 뜨고 구글에서 검색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봅니다. 워드와 엑셀로 일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립니다. S&P 500을 산다는 것은 내가 매일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수는 덩치가 큰 기업일수록 비중이 높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애플의 가치가 스타벅스보다 수십 배 크다면 애플의 주가 변동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편입 종목을 심사합니다.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탈락하고 새롭게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치 프로축구팀이 시즌마다 부진한 선수를 방출하고 유망주를 영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목 분석을 직접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다음 장에서 역사적 수익률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의 구조가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숫자로 검증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 데이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입니다. 최근 10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15%, 30년 기준으로는 약 10%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일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숫자를 우리 삶에 대입하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예적금에 넣으면 연 3% 기준으로 약 6,9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6천만 원에 이자 900만 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같은 돈을 S&P 500 ETF에 넣어서 연 10%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약 1억 원이 됩니다. 원금 6천만 원에 수익 4천만 원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첫 해에 100만 원을 넣어서 10% 수익이 나면 11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해에는 이 110만 원에 대해 10%가 붙어서 121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물론 S&P 500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 만에 38%가 빠졌고 2022년에도 19% 하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지수가 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약 2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외 없이 회복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는 1989년 정점을 찍은 후 무려 34년이 지난 2024년에야 그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미국 S&P 500은 같은 기간 동안 1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인재가 모여드는 이민 시스템, 달러가 세계 기준 화폐인 지위,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60년간 검증된 수익률, 위기 때마다 회복한 기록, 이것이 S&P 500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증된 투자처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S&P 500의 장기 수익률이 검증됐다 해도 일반인이 직접 500개 종목을 사서 보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ETF라는 혁신적인 그릇이 등장합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릅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으면서 펀드처럼 여러 종목을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1993년 미국에서 최초의 S&P 500 ETF인 스파이가 상장됐습니다. 현재 이 상품의 순자산은 약 80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예전에는 펀드에 가입하려면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환매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환매란 투자한 돈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몇 번 터치하면 매수가 완료됩니다.
가격도 놀랍도록 낮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는 한 주당 약 2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500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일반 펀드는 연 1%에서 2%의 운용 보수를 떼어갑니다. 운용 보수란 펀드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년 내는 비용입니다. 1억 원을 맡기면 매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S&P 500 ETF의 총 보수는 0.02%에서 0.2% 수준입니다.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앞서 설명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도 복리로 불어났을 돈입니다. 30년 동안 매년 1%씩 빠져나가면 최종 자산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운용사가 S&P 500 ETF를 출시했습니다. 미래에셋의 타이거, 삼성의 코덱스, 한국투자의 에이스가 대표적입니다. 마치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가 모두 햄버거를 팔지만 각자의 특색이 있는 것처럼 이 ETF들도 본질은 같된 운용사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순자산 규모와 비용률입니다. 순자산이 1조 원 이상이면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다만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어서 순위는 수시로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상장 ETF 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자신이 쓰기 편한 증권사 앱에서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면 됩니다. 앞서 S&P 500 ETF가 좋다고 했지만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요? 이번 장에서는 개별 주식과 비교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S&P 500 ETF도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락할 때는 분명히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왜 개별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핵심은 분산에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사면 그 회사 하나의 운명을 건 것과 같습니다. 그 회사가 실적 부진이나 스캔들로 주가가 반토막 나면 내 자산도 반토막 납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 전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S&P 500은 분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두 개 기업이 어려워져도 나머지 기업들이 버텨줍니다. 게다가 부실 기업은 자동으로 퇴출되고 새로운 우량 기업이 들어옵니다. 개별 기업의 실패가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S&P 500 전체가 하락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한 달 만에 34%가 빠졌습니다. 2022년에도 연간 19%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S&P 500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락 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평균 회복 기간은 약 2년입니다. 반면 개별 주식 중에는 한 번 무너지면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S&P 500은 달러 자산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사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 덕에 추가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S&P 500은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수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빅테크 기업에 상당히 쏠려 있는 구조입니다. 기술 시장이 급변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S&P 500 ETF는 개별 주식처럼 특정 종목 하나가 무너져서 전부 잃을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은 반드시 있지만 역사적으로 반드시 회복했습니다. 그 하락을 버텨내고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투자자의 몫입니다. S&P 500 투자를 결심했다면 이제 갈림길에 섭니다. 국내 상장 ETF를 살 것인가, 해외 직접 투자를 할 것인가. 둘 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지만 세금, 환전,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계좌와의 결합입니다.
ISA, 연금저축계좌, IRP에서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부릅니다. 이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금을 깎아줍니다.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15.4%를 내야 하니까 상당한 차이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4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접근성도 국내 ETF의 강점입니다. 원화로 바로 매수할 수 있어 환전 수수료가 들지 않고 국내 증권사 앱에서 몇 번 터치만으로 거래가 완료됩니다. 한 주당 가격이 2만 원대라 소액 투자에도 적합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우선 운용 보수가 더 낮습니다. 미국 상장 ETF인 VO나 IVV는 0.03%, SPLG는 0.02% 수준입니다. 달러 자산을 직접 보유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달러 자산은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해외 투자는 세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고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투자 입문자라면 국내 상장 ETF를 추천합니다. 세금 신고 걱정 없이 절세 계좌에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포장지를 선택하든 내용물은 미국 500대 기업입니다. 이제 무엇을 살지는 정해졌습니다. 남은 문제는 언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전 투자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타이밍을 재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락장이 끝나면 그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막상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오르면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적립식 투자는 이 함정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주가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꾸준히 사모읍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같은 돈으로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수량을 삽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산다고 하겠습니다. 주가가 2만 원일 때는 5주를 사고 주가가 10,000원으로 떨어지면 10주를 삽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구매 가격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타이밍을 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유리한 가격에 매수한 물량이 쌓이게 됩니다. 실행은 더 단순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매달 월급날 다음 날 혹은 매달 말일처럼 기준을 정하고 2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금액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비상금 3개월에서 6개월치를 확보한 후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금이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따로 모아둔 돈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전제는 꾸준함입니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서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전략 자체가 무너집니다. 절세 계좌 활용은 필수입니다.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그 안에서 S&P 500 ETF를 매수하세요.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목표 기간은 최소 10년, 가능하다면 20년에서 30년으로 잡아야 합니다. 1년에서 2년 단기로 보면 원금 손실 구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역사적으로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락장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동 매수를 설정해두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ETF가 무엇인지,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에 올라타서 시간의 복리가 일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워렌 버핏이 가족에게 유언으로 남긴 방법이고 60년간 전문가들도 이기지 못한 전략입니다. 종목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부실 기업을 걸러내고 우량 기업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행은 간단합니다. 먼저 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ISA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 안에서 S&P 500 ETF를 검색해서 자동 매수를 설정합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10년 이상 꾸준히 넣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마법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락하는 구간은 분명히 있고 그 시기를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와 구조적 논리는 장기 투자자의 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언제일까요? 10년 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10년 후 당신의 통장에는 어떤 숫자가 찍혀 있을까요? 그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미래의 당신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S&P 500 ETF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분산 구조 덕분에 특정 기업 하나가 무너져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매달 소액을 적립식으로 넣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 6천만 원에 수익 4천만 원이 더해져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복잡한 분석보다 꾸준한 실행이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첫 투자를 얼마로 시작할 계획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같은 수익이라도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드는 세금 전략을 다룹니다. ISA와 연금 저축, 어떤 계좌에서 어떻게 사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실전 투자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